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들어갑니다. 그 첫 주자는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코로나19로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당초 예상을 비껴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2분기 삼성전자 매출을 51조 1,400억 원, 영업이익을 6조 4,7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8.9%, 2% 정도 감소한 수준이지만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0.3% 올랐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코로나19 특수로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코로나19로 글로벌 일부 사업장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지만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강 등 서버형 반도체가 호재를 보인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2분기 내내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IT 반도체 관련 종목의 주가가 함께 탄력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2.61% 상승하고요. 삼성전기와 삼성 SDI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서는 KC텍이 5% 상승, 또 SFA 반도체가 3.71%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또 월요일을 시작해 보는데요. 어떻게 일부에서 두 분 좀 호흡은 잘 맞으셨나요? 네,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셨나요? 네, 이통합회 또 금산 전문 저희 전문가 장이시거든요. 네. 또 오랜 또 뭐 동료이기 전에 뭐 경쟁자이기도 해 동료이고 또 선배님이시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금산 전문가님도 오늘 호흡 네, 괜찮았을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좋은 호흡으로 또 2부도 1시간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다양한 이슈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죠.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예상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금산 전문가님, 내일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뭐 증권사들마다 다양한 전망을 좀 내놓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로 좀 체크가 되고 있을까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아마 제가 8시 한 20분 되면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식 발표는 이제 8월 말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저는 제가 실적 발표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삼성전자가 진정한 언택트 수혜주로 보거든요. 언택트 수혜주다. 보통 우리가 언택트 수혜주 그러면 오늘 보시면 카카오가 지금 30만 원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도 조만간에 한 30만 원 돌파할 것 같고 NC소프트가 이제 100만 원에 5천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할 때 언택트 3인방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저는 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한테는 추가하고 싶어요. 왜죠? 왜냐하면 네.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저렇게 좋아하나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가전이나 또는 뭐 디스플레이나 뭐 스마트폰 쪽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다. 셧다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못하는 다만 반도체만큼은 워낙 저는 실적이 좋다고 보고요. 네. 1분기에 제가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왔냐 한 22%가 나왔는데 아마 일본의 영업이익률 한 2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대략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면 매출액이 한 19조 1천억 정도. 네. 이게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정도 되니까 지금 메모리 쪽은요. 좀 서버 시장 자체가 언택트의 수혜주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어디에 일단 DRAM을 사가져 가냐면 삼성전자 DRAM을 사가져 가거든요. 알리바바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뭐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뭐 화상 AI라든지
온라인 교육할 때 전부 다 뭐 서버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삼성전자의 만약에 영업이익 자체가 한 7조가 넘어간다면 저는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 내일 한번 펼치지 않게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네. 제가 봤을 때 7조가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일회성 그 지금 수익이 하나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영업이익 자체는 뭐 7조가 넘어가지 못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공시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관계를 하나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네.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들어간 액정이 있죠. 액정. 액정 원래 계약할 때는요. 애플하고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에 뭐 이게 액정을 하면 1,000만 개를 정도로 사준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생겨서 만약에 1,000만 개를 사주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1,000만 개를 사기로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1,000만 개가 팔리지 않으면 네.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저는 한 5천억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업이익이 7조 나온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네. 판단이 들고요. 아무튼 실적은 상당히 어닝스 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뭐 생각보다 잘 나올 것이다, 선방할 것이다 나오는데 일단은 금산 전문가님 역시 7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면서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좀 반도체가 나가더라도 코로나19로 좀 타격을 받긴 받았을 텐데 그래도 좀 괜찮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가 봐요. 1분기 때 잠정 실적 그때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제 4월경이었습니다. 네. 그때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1분기 때 말입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었죠. 근데 2분기 때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처음에는 하향 조치 쪽이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공장 셧다운부터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코로나가 3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오늘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의 우상향 실적 컨센서스를 우상향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주된 이유가 서버용 반도체가 이제 확실히 메모리 호황이다. 뭐 코로나 19로 수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트래픽 증가와 맞물려서 각광을 받았던 것은 결국은 이제 메모리 쪽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2분기 때 보게 되면 증권사의 가이던스가 각각 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약 51조 정도 매출액 기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6조 5천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를 상위에 있느냐 하위에 있느냐가 시장에서 가장 좀 굉장히 초미의 감신사인데 네네. 저는 이것과는 무관하게 내일 삼성전자는 좀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올해 전문가 생활을 하다 보면 촉이라는 게 좀 생깁니다. 적절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네. 그 삼성전자의 수급량을 좀 집중했는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량을 보게 되면 500억 달이 실제로 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조 단위 이 시총을 생각했을 때는 몇십조 단위인데 이틀 동안의 기간의 수급량을 보게 되면 2,800억 정도입니다. 약 3천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때렸는데 오늘 2,3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에서.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한 700억 정도가 넘었고 어제 금요일이죠. 네. 한 800억 정도. 이틀 동안 1,500억 정도를 샀거든요. 그럼 최근에 매수세를 봤을 때 금요일과 오늘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근데 내일 아이러니하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네.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여러 가이던스가 상향 조치 벌써 기관에서 좀 냄새를 맡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약진할 것으로 조금 주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으로 또 체크를 해봤을 때 내일에 대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해서 강세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종목들 어닝 시즌에서 좀 탄력을 계속해서 받을까요, 전문가님? 예,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우리가 보통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4% 가까이 되고 SK 하이닉스가 한 30% 가까이 되고 그다음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그 다음에 이제 한 20% 가까이 되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아무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매출은 영업이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클 수 있는 부분들은 비메모리 쪽인데 이 비메모리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얼마나 키우느냐 저는 거기에 승부가 달렸다 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133조 투자한 데 있어서 비메모리 쪽에 지금 98조가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그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소부장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한번 종목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게 보면은 K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KC요. 예, 오늘 좀 KC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보고 있는 이 종목이 네. 저는 반도체 제가 그 뭐 소부장 중에서 저는 가장 싼 가격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 들거든요. 쭉 가 보시면 대단히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KC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은 같은 계열 중에서요. 지금 KC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같은 계열이거든요. KC텍 이 종목도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인데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같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은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 DB하이텍이니까요. 네. 요 DB하이텍은 앞으로 이게 나와 있는 DB하이텍의 저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상당한 아마 실적의 그런 상향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재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니까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도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지 않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KC나 KC텍이나 동진세미캠도 괜찮는데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DB하이텍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네. 이런 종목은 저는 내일도 충분한 저는 상승세가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워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KC, KC텍, 동진세미캠부터 해서 DB하이텍까지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길게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의 탄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2분기 때 실적 시즌에 반도체가 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인데 좀 하향세를 기록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의견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거의 원래 이제 실적이 나올 때도 거의 유지된다고 좀 보고 있고 내일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일 하루만 좀 논해봐라 하면 네. 2차 전지가 셀 것이냐, 반도체 IT가 셀 것이냐, 네. 현대차 정의선과 최태원 회장이 만나느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재용이냐 지금 이렇게 대변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시장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네. 내일 이재용이냐, 정의선이냐, 최태원이냐 이런 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내일 시장은 고루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닝 시즌에 맡아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좀 논해본다면 저는 소재 쪽으로는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ENF 보고 테크놀로지요. 있고요. 부품 쪽으로는 별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FST를 좀 몇 번 실전에서 매매를 해봤지만 이미 시세 반등이 나왔고 장비는 금산 전문가님 의견이 같습니다. 저는 KC텍에 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밸류적으로도 싸고 올해 실적이 우상향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하나를 더 넣자면 GST 정도와 테크잉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시청자분이 오늘 야인 시대를 통해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매수를 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 오늘 종가에 이제 단기를 하셨을 거면 KC텍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제가 봤을 때 DB하이텍, AD 이런 걸 사셨어야 되는데 내일 반도체 IT족들도 시스템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세 반등이 갭 상승으로 나올 공산이 좀 큽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예상을 해보면 어닝신의 소부장 중에서는 실적군 종목 장세에 맞춰서 선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내일 하루는 2차 전지부터 반도체 IT까지 고루고루 좋은 이런 시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인 지수도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를 해보게도 되는데 자 2분기 실적이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언택트의 수혜주다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이 반도체가 잘 나가는 것도 이 코로나19 언택트 관련해서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을 했고 자 그러면 이 하반기에도 이제 2분기 실적 잘 나온다. 하반기 우리 3분기에도 잘 나올 것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에 충분히 아마 저는 적응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언택트의 장점을 너무나 이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 카카오나 네이버나 NC소프트 이게다가
최근에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워낙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런 정보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언택트의 저는 수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저는 중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사상 신고가 저는 나오는 날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드는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 해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금 133조에 지금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반도체가 우리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합쳐서 우리가 종합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메모리가 규모가 25%밖에 안 돼요. 메모리가 25%, 그다음 비메모리가 75%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이 워낙 크거든 지금요. 만약에 지금 종합 반도체가 규모가 580조 가까이 되는데 뭐 우리가 메모리 쪽에 한 160조 정도. 그다음은 비메모리가 거의가 뭐 75%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런 비메모리 쪽의 성장성을 나와야 좀 반등이 나오는 저는 이것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는 저는 앞으로 충분한 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 들고요. 저는 네. 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좀 중기적인 관점, 최소한 뭐 6개월이나 뭐 1년 이상 내다보는 그런 전략이고 제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요. 네. 지금 거의가 사상 신고가가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신고가 왔다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사상 신고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요? 되겠고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지금 차트를 그렇죠. 보니까 조금 더 다운이 되는데 네네. 저는 삼성전자가 저는 전고점 돌파가 하면 6만 원 돌파가 한번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런 반도체 종목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언택 때 저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메모리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 비메모리 괜찮. 저는 반도체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리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하반기 우리 반도체 실적 전망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하반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질적으로 좋을 올해 것이다? 주도주 섹터를 이제 앵커님이 미리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1월만 보더라도 모든 전문가님이 동의한 게 반도체 IT, 5G,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네, 이렇게 네. 세 개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1, 2월만 이야기해봐라. 작년 12월부터 그러면 반도체 IT가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소부장이 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네네. 지금 소부장이 중간에 좋았죠. 네네. 2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거나 이렇게 보면 되고 단지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해서는 이거는 종목군 장세가 좀 진행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ENF, SNS텍, KC텍, 뭐 테크윈, GST, FST 몇 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만 소부장 쪽에서는 올라왔거든요. 역시나 실적이 바탕이 되고 주가 밸류가 싸고 기술력이 있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국은 올라갈 것인데 결국은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33조 그리고 144조에 투입된 삼각 편대 라인저 경기 화성 평택으로 네.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실제로 올해 퀄컴이랑 계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더 많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역시나 삼성전자가 지수의 견인차 대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일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좀 어떻게 잘 나올까요? 저는 이제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네, 같은 반도체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있을까요? 결국은 원탑은 LG화학이고요. 네. 쫓아가는 게 결국은 SDI인데 삼성. 전자에 관해서는 좀 사정이 틀리죠. 결국은 원탑은 삼성전자 쫓아가는 LG전자라고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4만 원 언저리까지 찍고 올라왔을 때 5만 5천 원이 최고치였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 직전에 6만 원을 못 넘어갔습니다. LG전자 잠깐 차트를 보시죠. 그럴까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도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LG전자는 넘어갔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거를 봤는데 삼성전자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요? LG전자는 전망이 또 많이 엇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신종 코로나 직전에 보게 되면 2월 18일 가격이 그때 당시에 6만 원, 7천 원에서 7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네. 신종 코로나 때 4만 1천 원을 찍었는데 지금 LG전자는 6만 8천 원이에요. 결국은 신종 코로나 직전으로 지수름에 맞춰서 돌아왔는데 네. 삼성전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확실한 뭐 차트가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죠. 삼성전자 주가는 신종 코로나 직전에 모두가 아시겠지만 6만 2천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5만 5천 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주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뭐 LG전자가 더 좋아서 왔느냐 그것이 아니고 네. LG전자의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어떤 업황에 대한 회복 속도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반영이 많이 됐고 빠를 수 있겠구나. 실질적으로 LG전자 관련된 여러 종목,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10%대 상승이 있었고 아까 실리콘웍스도 네. 최대 주주가 제가 늘 말씀드린 L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개선감이 LG전자는 많이 반영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LG전자의 실적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또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한 타이밍에서 우리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이제 반도체를 다루는데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DB하이텍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다음 소재 네. 쪽에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은 장비 쪽에는 KC텍이나 KC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지금 삼성전자나 삼성그룹하고 여러분 LG그룹하고 SK그룹이 지금 전기차에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SK이노베이션, 그다음 삼성 SDI, LG화학.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삼성그룹과 LG그룹하고 SK그룹이 지금 전기차에 뛰어들었죠. 그다음은 네. 저는 수소차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효성그룹이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효성이 효성중공업이나 효성첨단소재 가지고 뛰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은 화나그룹 있죠. 최근에 보면 하나솔루션이요.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좀 괜찮게 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나그룹이 지금 수소차 일단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디에다가 매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에 좀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하면 뭐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괜찮고요. 그다음은 효성그룹의 효성첨단소재, 그다음은 하나그룹의 하나솔루션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하나솔루션을. 그다음은 제가 이제 소행주를 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뭐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수도차에는 뭐 일진 다이아 같은 종목이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업종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앞서서 종목 설명해 드렸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 효성첨단소재, 일진다이아부터 에코프로비엔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어요. 꼭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하반기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하반기에 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5G 쪽과 반도체 IoT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좀 득세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단지 이번에 7월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저는 이때 2차 전지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솔직히 유럽과 헝가리, 체코 이런 데 굉장히 공장이 많은데 거기가 신종 코로나 때 모두 셧다운 됐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수요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알겠는데 그 셧다운 됐던 어떤 잠정 실적들 이런 것들이 과연 반영이 안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분명히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는 끄떡 없겠지만 2분기 때는 2차 전지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잠정 실적이 반도체 IT가 잘 나온다면 2분기 때부터 결국은 반도체 IT를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이 틈바구니를 제약바이오가 채웠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이제 시세가 지금 좀 끝나고 오늘은 조정 좀 구간에 빠졌더라고요. 네,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셀트리온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갈 거고 2분기 때는 저 반도체 IT, 4분기로 갈수록 5G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3, 4분기는 2차 전지 섹터로 좀 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매매 관점을 가지실 거면 네. 이제 결국은 모멘텀 부각이라든지 재료를 보면서 단기성 매매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 한 가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플립사랑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코아시아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9,310원에 5% 오늘 담으셨다고 해요. 시스템 반도체 후발주자이고 차트가 좋아서 담았는데 향후 비전과 적정 매도가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코아시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코아시아 지금 여러분들 자회사 보시면 자회사가 이제 우리가 시스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코아시스가 실적만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주가 탄력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카메라 모듈 쪽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게 펀더멘탈에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주가가 2,750원 주가가 지금 11,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으면 대략 지금 한 400%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기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지금 1분기 좀 적자가 나와 있는데 2분기에 하면 좀 흑자가 나오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너무나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준다면 10,000원 정도 넘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0,000원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적정 주가를 한번 찾아보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코아시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 번 상담을 좀 받았는데 네. 이 코아시아가 시스템 반도체 이제로 묶이긴 하는데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와 친리스 기업이 있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 설계를 해주는 디자이너를 해주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물론 코아시아가 최근에 영국 쪽이랑도 계약이 되고 있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나빴느냐? 좋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좋았는데 삼성전자의 디자인 파트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코아시아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럼 2분기 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좋았으니까 투자 소식도 나오고 이것이 반영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자리가 좋아 보인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눈에는 전혀 자리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기술적인 모습을 공부하시려면 더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이 종목은 단기간에 10,000원을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잘 나와도 못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매물대가 상위 매물대가 70%에 육박하고 밑에 하위 매물대가 30%니까 주가는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 과연 지금 파동에서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5%에 지금 입지를 해보신 거거든요. 네. 툭 던져보셨어요. 5% 네네. 정도를 주가를 좀 모양새를 보시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10,000원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면 8,400원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놀렸다가 아까 금산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실적이 이제 만약에 빵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든지 이러면 주가가 이제 불이 붙겠죠. 이거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종목이고 접근 포인트도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매도해요? 지금 진입 단가가 근데 9,310원이신데 10원 떨어지셨어요. 네네. 0.2% 떨어지셔서 내일까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내일 주가 흐름을 좀 보시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하겠구나 해서 손절가 9,00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신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절가 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하반기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